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 어제 코스닥 지수가 아주 뜨겁게 상승 좀 보이면서 마감이 되었었는데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은 약간 주춤하는 모습 속에서 코스피 지수가 상대적으로 좀 더 강하게 마감이 되었던 하루라고 볼 수 있고 오늘은 굉장히 또 특별한 종목이 또 시장에 등장을 한 또 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간 에코프로가 굉장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었던 시점까지 상승 추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코스닥 지수를 끌고 올라왔었는데요. 오늘 대망의 에코프로 그룹주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그러나 실적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시장의 컨센보다 좀 적게 나오면서 하락이 좀 깊어졌는데 단순하게 에코프로의 하락, 상승 이걸 떠나서 에코프로가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를 버텨내고 지수가 크게 요동을 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저는 오늘 시장에 높은 점수를 좀 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간 과도하게 쏠려버렸던 이 몇몇 종목군들이 있죠. 뭐 금양, 저는 도대체 금양이라는 기업이 왜 올라가는지도 사실은 모를 정도로 좀 단기적으로 또 폭발적인 상승 좀 보여줬는데요. 이런 부분에서의 차익 매물과 에코프로 그룹주의 쏠림 현상에 의한 이 자금 쏠림이 앞으로 좀 분산돼서 많은 종목군들에게 낙수 효과가 좀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다음 2차 전지 타자는 포스코 홀딩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에코프로 하락에도 상승한 지수 흐름은 오히려 쏠림 완화, 수급 분산 효과 발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일단은 시장을 예상을 해보며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지수가 이제 코스닥 150이 소폭 빠졌는데 코스닥 지수는 상승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비중이 가장 큰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각각 5.7%, 5.4%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버텼다라는 거는 일단 코스닥 지수가 이 두 종목을 제외하면은 뭐 최소한 0.5% 가까이는 상승을 한 거겠죠. 물론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의 이제 합병을 서두르겠다, 연내에 뭐 진행을 하겠다라는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셀트리온 그룹주가 올라오긴 했지만서도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그래도 오늘은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뭐 몇몇 종목군들 여전히 쏠림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쏠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은 흐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대장 주격인 종목군들을 잘 체크만 하셔도 요즘 시장은 수익 내기가 나쁘지는 않은 시장이 연속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보면 코스피의 거래대금이 13조가 터지면서 코스피 거래대금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는데요. 물론 LG에너지 솔루션의 뭐 블록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1조가 터진 부분도 있었고 또 포스코 홀딩스가 1조 3천억이 터진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긴 하겠지만은 코스피에서 거래대금이 상당히 많이 터졌다. 코스피가 그런 의미에서 훨씬 더 강한 시장의 흐름이 펼쳐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제 몇 가지 시장의 변화가 좀 있는데요. 최근에 미국 증시 또한 국내 증시와 약간은 좀 비슷한 흐름인데 미국 시장 나스닥 100이 익전의 나스닥 지수보다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주말 사이 나왔던 내용이 나스닥 100 리밸런싱을 진행한다라는 이슈가 생김으로써 최근에 보면 이 메가 기업들이 잘 가지 못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이라든지 뭐 엔비디아 뭐 등등의 종목군들이 워낙에 지수 내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못 가고 대신에 그동안 좀 못 올라갔던 다우산업에 있는 경기민감주 섹터라든지 중소형주가 많은 러셀 2000 지수가 강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국내 증시도 현재 상당 부분 연동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시장인 것 같고요. 자, 금일의 경우 국내 증시는 기본적으로 전일 강한 지수의 상승세에 따른 오전장 약간의 물량 소화 과정이 진행되었으며 특히 장 초반부터 에코프로 BM의
주가가 약세를 보인 부분으로 인해서 코스닥 지수 자체는 큰 힘을 받지는 못한 흐름에서 마감이 되었고, 반면 코스피의 경우 삼성, SK 하이닉스가 기본적인 지수 견인 그리고 조선 섹터를 포함한 경기 민감 섹터 매우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코프로의 실적 발표 그리고 나온 차익 매물이라는 점에서 약간은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과거 같으면 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 에코프로 그룹주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잘 버텨주는 모습은 분명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간 과도하게 쏠린 시장에 자금이 정상적으로 분산되는 효과가 나와준다면 소외주들의 반등 장세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종목이 안 간다고 너무 큰 걱정 말고 지금부터는 좀 반등 좀 해줄 수 있는 장이 도래하겠구나 하는 희망을 조금 품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여전히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IT 반도체 섹터가 큰 조정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종목 편입을 조금 못하고 있는 게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남는데요. 기회될 때 IT 반도체 종목군들은 포트에 잘 담아놔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 하반기 반도체가 좋을 수 있으니까 라고 생각이 들고, 2차전지의 경우 금일 큰 변화가 나왔는데 에코프로 그룹은 실적 발표 후 하락, 포스코홀딩스는 IR 발표를 어제 했었죠. 어제 기업 대상으로 IR을 했는데 72조 소재, 2차전지 소재 매출을 목표로 한다. 2030년까지 라는 키워드 아래에 오늘 1조 3천억의 거래 대금을 터뜨리며 올라왔다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일 포스코홀딩스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봐야 되며, 사실 오늘부터 매매를 했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이제 중간에 회원님들 이제 강의를 기법 내용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다가 부랴부랴 포스코홀딩스를 이제 매수를 들어가서 대응을 좀 하고 나왔는데요. 내일도 분명히 좋은 타이밍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는 내일 무조건적으로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굉장한 거래 대금을 터뜨렸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하반기에 이제 리튬을 본격적으로 생산한다라는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이 주식을 들어 올리게 된다면요. 특히 이제 지난번에 만들어졌던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버리면은 이 종목도 거의 10년의 박스권을 뚫는 거나 마찬가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포스코홀딩스도 위에 공매도가 어마무시하게 쌓여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공매도가 쇼커버링이 들어온다면은 에코프로와 비슷한 현상이 안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일 긍정적으로 한번 대응을 시도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조선 섹터 지속적인 대량 수주 발생하면서 매우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게 있죠. 수급은 정리해 놓은 거 먼저 보고, 수급은 있으나 거래 대금이 약해서 사실 마땅히 잡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쪽에 조선 쪽도 조정 시에는 충분히 볼 수 있는 종목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쪽도 2차 전지와 같이 수주 산업이죠.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그 수주 잔고 증가는 말 그대로 미래 실적을 증가시킬 수 있고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종목군들을 눌리면서 공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조선 섹터, 변압기 섹터, 2차 전지 섹터 이런 식으로 종목군들이 강하게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압기 섹터도 마찬가지잖아요. 수주 산업이죠. 금일도 강세를 보이다 일단 장중에 차익 매물이 좀 쏟아지면서 마감이 되었는데, 이쪽도 당연히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노려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T 반도체도 오늘 이제 나머지는 종목군들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낫겠네요. 종목군들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시간 외에서는 지금 ARM 관련해서
9월달 미국 증시의 상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가온칩스가 좀 강했던 거, 주가의 위치가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내일 돌파하고 올라가는지 아닌지를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OCI도 지금 차트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내일 좀 봐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필 에너지가 내일 모레 상장이죠. 그래서 필옵틱스가 여전히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일 뭐 시간 외까지 움직임을 주려고 그런 건지 필옵틱스 내일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좀 부담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올라갔던 종목 중에 진성TC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바닥권에서 돌파하는 초대량의 거래 대금 동반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또한 기본적으로 펀더멘털이 우수한 인프라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함께 관심을 가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수는 빼고 종목군들 바로 넘어가죠. 삼성전자 비교적 안정적으로 잘 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서 한 번 정도 더 떨어지면 이런 갭 구간이 존재하는데, 이런 갭에서 매수하면 괜찮은 위치까지 내려왔었는데, 사실 그럴 수가 있어요. 누구 좋으라고 여기까지 빼겠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지금의 반등이 일리 있는 반등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SK 하이닉스도 굉장히 의미 있는 구간에서 일단 1차적으로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IT 반도체 종목군들 추세 자체가 양호하게 유지가 되고 있구나 정도로 해석하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대형주는 그닥 좀 좋은 모습은 아니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최근에 야금야금 내려오더니 오늘은 개파락으로 좀 밀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마 이제 뭐 이슈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이 거래가 장중에 이렇게 왜 터졌는지, 장 막판에 좀 많이 터져가지고 전환사채 발행 그런 이슈로 의해서 좀 빠진 것 같고, 시간 외에서 아마 거래대금이 늘었던 걸로 저는 생각이 드네요. 1조가량의 거래대금이 좀 터지면서 좀 빠졌고요. 자, 그 밖에 삼성 SDI 2차전지 종목군들 대형주들은 요새 좀 쉬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최근에 하나오션이 먼저 신고가를 치더니 오늘도 강세를 이어갔고, 여기에 HD 한국, 조선해양 계속 신고가를 지금 내고 있죠. 그 다음에 HD 현대 중공업도 올라오고 있고, 일단 조선 대형 3사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뭐 조선 관련된 태광이라든지 HSD 엔진이라든지, 그리고 피팅을 하고 있는 뭐 태광, 성광밴드, 그리고 뭐 BMT 등, 이 조선 기자재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시간 외도 조선선제가 일단은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지금 조선 섹터 생각 외로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쪽도 시세가 연속이 되는지 계속 체크를 하고 지금부터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조선 섹터 볼게요. 조선 섹터 그 변압기 섹터. 자, 효성중공업부터 하나하나 대장주부터 먼저 보죠. HD 현대 일렉 시가총액이 2조 5천억에서 이제 좀 막히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바닥권에서 꽤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근데 그때 제가 매매를 했을 때 저는 두 가지 종목을 샀었습니다. HD 현대 일렉을 이 구간에 똑같이 다 들어가서 여기에서는 이걸 전량 매도를 해버렸고요. 효성 중공업은 여기서 들어갔죠. 여기서 8만원대 들어가서 매도 없이 이 종목은 계속 끌고 왔는데, 얘가 업사이드가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게 매출과 영업이익은 거의 비슷한데 주가가 디스카운트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못 올라갔다라는 관점에서 효성중공업이 저는 훨씬 좋아 보였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오늘 키움 계좌로 가지고 있는 거는 회원님들하고 해서 전량 매도를 윗구간에서 다 걸어놨기 때문에 14,500원에 다 걸어놨기 때문에 전량 매도를 다 청산을 하고,
나머지 이제 가지고 있는 거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15만원, 16만원 선까지 가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단기에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파동으로 하나, 둘, 셋, 3파동이라 지금부터는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큰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부터는 뭐 신규 매수는 절대 안 되죠. 신규 매수는 절대 안 되는 구간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건설 중장비 종목군들이 최근에 보면 두산 박캡도 신고가를 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HD 현대 건설 기계 또한 굉장히 강하게 신고가를 치고 있고, HD 두산 현대 인프라코아도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하게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사실은 진성TC라는 종목이 있는데 실적이 괜찮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던 종목이죠. 이 종목도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못 올라갔다라는 관점에서 이번에 유의미한 거래가 터졌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뭐 소폭 밀릴 수도 있는데 중장기적 관점에서 단기 박스권을 뚫어버릴 수도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잘 체크를 하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 대비해서 실적 보면은 200억대, 연매출 200억대를 보이던 회사가 작년에 600억으로 퀀텀 점프를 했고, 올해 1분기 때도 178억이 나왔다라는 점, 이미 영업이익 자체가 대폭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분기에도 이거와 비슷한 혹은 그 이상의 실적이 나와준다면은 시장에서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200억 가까이 실적이 나온다면 이 전반기에 벌써 378억이 되면은 700억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겠죠. 올해 700억 버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현재 주가 이 앞에 작년의 주가의 범주를 넘길 수 있는 이 흐름도 나올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도 오늘은 조금 매매를 저 뒷구간에서 좀 하다가 뭐 종가에 좀 일부만 잡아놓고 좀 넘어가고 있다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차전지 보죠. 에코프로 아주 높은 구간이라 저는 매매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오늘 떨어질 때 낙주 한번 받아 보려다가 그냥 매매는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계속 에코프로는 쳐다만 볼 생각이고요. 많이 떨어지면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되는지 정도만 체크만 하고 매매는 하지 않을 계획이고요. 자, 오늘 2차전지에서 포스코 홀딩스라는 종목이 다시금 1조의 거래대금을 터뜨리고 올라왔습니다. 지난번에도 올라올 때 뭐 1조 4천억 거래대금 터뜨리고 갭을 굉장히 또 높게 들어주고 움직였던 이력이 있는 종목이라 아마 내일도 오전에 좀 갭을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일단 내일 시가 갭 이후에 좀 밀릴 때 한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뭐 포스코 그룹주들 굉장히 좀 최근에 셌잖아요. 포스코를 제외한 포스코 DX라든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지 그 다음에 포스코 엠텍은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고, 아무튼 포스코 그룹주들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두 번에 나눠서 산 거고요. 이 구간은 이제 의미 있는 구간이 돌파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괜찮게 수익을 내고 왔습니다. 거의 꼭대기에서 일단 매도를 하고 시간 외에 첫 타임에 좀 들어가서 나머지 물량도 시간의 막탐에 그냥 전량 매도를 했기 때문에 오늘 대형주에서 제법 괜찮게 매매를 했던 것 같고요. 내일도 이 종목은 꼭 체크하고 봐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엔캠이라는 종목도 뭐 한 번씩 이제 제가 리뷰를 해 드리는데 참 좋은 종목이다. 뭐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갈게요. 참 좋은 종목이다 정도로 봐야 되고, 자, 어제 원래 종배를 했어야 될 종목이었던 PNT였는데 오늘도 또 추가 급등이 좀 나왔죠. 자, 2차전지 장비주들을 움직였던 거는 사실 필에너지의 상장도 있고, 또한 삼성 SDI의 이제 원통형 배터리 공장을 유럽에 뭐 착공한다 뭐 그런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필에너지가 이 납품사다 보니까 전반적인 이 테마가 형성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내일 모레 이 필에너지가 상장을 합니다. 그럼 2차전지 장비주들은
이 미래의 실적도 중요하겠지만 단기적인 모멘텀의 소멸을 암시하고 있어야 되고, 내일까지 제가 봤을 때는 내일까지 흐름이 좀 세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들어서 내일까지만 좀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쪽은 내일까지 흐름이 좀 괜찮고, 그 다음에는 채액 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이제 웰바이오텍이라고 이 리튬 원강을 수입한다라는 이슈로 상한가를 갔던 종목인데요. 오늘도 이 현상이 좀 나왔네요. 오늘도 이 현상이 나오면서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약간의 의심을 좀 했는데, 이 현상을 갈 정도로 강한 수급이 들었다라는 거는 좀 이제부터는 관심을 오히려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세게 수급이 좀 들어와서 2차전지 원강 수입을 하는 회사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어제 매매를 많이 했어요. 어제 매매를 이렇게 해서 한 10% 먹고, 여기서도 5% 먹고, 뭐 상따 하다가 상 풀렸길래 그냥 포기를 하고 넘어왔던 종목인데, 엄청나게 강한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와이즈버즈 사실 오늘 장 전에 이제 이것도 저희가 1970원에 매수 추천을 제가 드러났는데, 거기에 이제 살짝 안 걸리고 그냥 올라가 버려서 좀 아쉬웠고요. 이런 점상을 가는 대장주는 항상 이 두 번째 하락에 절대 바로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뭐 기법에 비유할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잘 봐야 되고, 얘가 이제 많이 떨어지잖아요. 스레드 관련된 이슈는 저는 분명히 또 언급이 될 것 같아서 대장주 하나만 계속 체크를 해놓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음봉이 길게 한번 나오면 그 이후에 또 강한 장대 양봉이 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와이즈 버즈는 며칠간은 계속 체크를 하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도 제법 크게 최근에 수익을 많이 냈었죠. 어제까지 이제 두 번 매매를 하고, 원래는 오늘 좀 매매를 했어야 되는데 매매를 좀 이어가지 못했던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거 외에도 뭐 성우하이텍을 빼먹을 수가 없는데,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도 이 기본적으로 캔들이라는 것은 상방 조정을 이렇게 받았을 때 단기 슈팅이 강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이 그 날일 가능성이 높아서 어제 종배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진입을 했고요. 어제 종가 베팅으로 진입을 해서 오전에 올라갈 때 원래 15,000원을 목표가로 잡았는데 엄청나게 세게 올라가서 돌파로 대응하다가 나머지 뒤에 구간에서는 좀 손절이 나왔습니다. 이 구간에서 손절이 좀 나왔는데요. 사실 여기 반등하고 할 때 매수가도 다 와 있었는데, 다른 거 수익 난 걸로 종목을 그냥 잘라내면서 손절을 좀 처리를 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담보가 되고 최근에 강한 수급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비중이 단기적으로 11%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만약에 안 가고 5일선을 깨는 이런 음봉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저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버릴 생각으로 일단은 종목을 바라보고 있다 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은 이제 돌고 돌아 순환매도 나오고 또 강한 테마도 형성이 되고, 그렇게 지금 순환이 돌아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항상 여러분들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고 강한 종목에서 대응하시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종목이 아니라면 내가 보유한 종목의 모멘텀이 확실한지 아닌지 항상 체크하고 또 체크하고 또 체크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